묻게 되고 공직자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대통령 경호처를 들여다보면 예. 이게 공직자들이 맞나 아니면 사설 경호업체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경호처 수뇌부의 마인드가 그렇죠. 예, 경호처 수뇌부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저항하던 그러니까 본래 경호처 역할을 하게 원하는 그다음에 영장 이게 발부됐을 때 사실 그 법에 따라서 행동에 원했던 경호처 직원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있는 상황들. 지금 김성훈 차장과 김건희 주고받았던 이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보도가 되고 있고 뭐 김건희가 했던 극악한 발언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궁궐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과 그 저기 안전뱅이 주술사와 함께 자기들끼리 즐기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어떤 그간의 행보를 보면 저 사람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금 행동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보였었잖아요. 마포대교의 이 장면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언행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이 자리는 양쪽 그 보수나 진보나 이런 자리가 아니다. 뭐 그리고 내가 또 통일을 시키겠다. 통일 대통령 김건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아 김건희는 스스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딱 확인됐잖아요. 경호처를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호통을 쳤다는 거잖아.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야 진짜 승질 같아서는 내가 이재명 쏴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고 싶다. 이거 지금 홧김에 뱉은 말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거 아니 김건희가 가서 경호처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나 제가 가서 얘기하는 거나 신분상으로는 법적 지위는 똑같아요. 그렇네요. 어디를 가서 그런 소리 아니 더 하물며 경호처 직원들은 자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쨌건 대통령 부인이니까 걷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 야 그리고 그거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도 과거에 저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수 교사가 무슨 수영 강습을 경호관한테 받았네. 뭐 주영훈 경호실장의 부인이 뭐 그 안에서 무슨 저기를 막 마사지를 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그 조선일보 일면으로 거의 때리던 놈들입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경호처가 그간에 무슨 김건희 생일날 풍선 띄우기 뭐 윤석열이 생일날 군인들 모아다가 놓고 경호처 직원도 아닌데 거기서 재롱잔치 시킨 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 안마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윤석열이한테. 그것도 그러니까 까먹고 있었네요. 다 지금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다 까먹고 계시는데 그 안마하고서 자괴감에 빠진 직원이 항의하니까 영광으로 알아라 이랬다는 거였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저기서 그래서 저는 경호처 경호관들은 믿습니다. 지금 뭐 서버를 지웠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지금 김성훈이가 다 증거를 인멸해 놨으니까 지금 검찰이 심우정이가 마지못해 하는 척하면서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저는 경호관분들이 그러저러한 꼴들을 겪었고 어차피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직업적 자존감이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완벽하게 불법에 다 가담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 대부분의 경호관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봤으니까 좀 믿고 싶습니다. 하여튼. 총기 사실 1차 때, 2차 때랑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 경호관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듣고 또 이 내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이 영장 발부의 그 엄중함 이걸 좀 알았기 때문에 버스에 키를 꽂아준 채 그냥 총을 겨누거나 이렇게 쓰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가 막 승질을 내는 상황까지 있었다.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김성훈 차장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밤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럼 뭐 영장 발부 되겠죠. 그거를 김성훈을 기각시킨다 그러면 그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정도까지 증거인멸에 대한 그 혐의가 짙고 그간에 그 정도 봐줬으면 경장 나와야 정상이죠 이제. 이제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그러니까 상설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부권 행사가 될지는 좀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설특검은 임명하게 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상목이 아직은 이제 대행으로 있습니다. 뭐 한독수가 못 돌아온다고 치면 최상목 대행이 또 이걸 임명 안 하고 내란 특검, 상설 특검도 그냥 뭉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발의를 했잖아요 오늘. 2시인가 아까 발의한다고 최상목 하던데. 탄핵 발의하고. 그럼 만약에 최상목이 또 탄핵이 되면 이주호 부총리가 오는 거죠?
2조 권한대행 뭐 지금 이제 저렇게 내란 세력들이 이런 시간 끌기나 예.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냥 신중론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걱정을 해가지고 지금 여유 있게 대처하는 것도 이제 한계에 왔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리고 나라 국민들이- 경제 얘기하면서 이런 그 네.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위헌적인 행동을 반복하면서 네. 헌재의 결정은 누구나 존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최상목이를 자기 말대로 지금 탄핵을 해줘야지 맞는 거죠. 헌재의 결정을 가장 쓰레기로 만들고 휴지로 만들고 인정 안 하는 게 최상목인데 그렇죠. 그렇게 자기 헌재 고백을 했잖아. 누구나 다 존중해야 되는 거라고. 헌재의 이제 존재 이유를 어떻게 보면 최상목이 예. 아니 무너뜨리고 있는 거 완전히 아닙니까? 부정하고 지금? 있는데 예. 저런 자를 탄핵을 안 하면 아니 뭐 2조를 믿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2조가 또 나서 더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죠.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에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 있었던 건데. 네. 그러면 뭐 최상목이 2조하고 달리 뭘 더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2명 임명하지 않았냐 뭐 그런 소리를 하던데 헌법재판관 2명 2명 임명한 거. 임명하지 않았냐. 근데 마은혁을 임명 안 하고 헌재 판단 권한쟁의 심판 이 판단 이후에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추가로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한덕수 부분은 4대 4로 기각하거나 예. 아니면 8대 0으로 인용하거나 둘 둘 중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5대 3으로 기각을 하면 그 5대 3이라고 하는 거는 파면해야 된다는 사람이 5. 네. 5가 6명이 돼야 되는데 5명밖에 안 돼서 기각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원래 헌재가 그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서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한 명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좌우되는 거잖아. 그렇네요. 그분이 6을 채우면은 저기가 완성이 되는 거고 네. 이쪽으로 그렇지 가면은. 않으면 네. 저기가 5대 되는 3으로. 거라서 그럴 때는 9명이 다 채워지기를 기다렸었거든요. 헌재가 다른 선법소원 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번 건은 5대 3으로 저렇게 해서 결정이 나오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고 네. 예. 뭐 이준석 때처럼 4대 4로 이렇게 나오던가 예, 예. 아니면 8대 0 그렇죠. 만장일치로 예, 예. 나오던가 할 거다.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4대 4로 기각한다라고 하면 네. 그 4명은 지난번처럼 늘 몰려다니는 4명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어떤 저거 또 윤석열의- 책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뭐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고 그러니까 인용 기각 그 의견 표명한 사람이 누군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 자, 이 3월 21일 이제 3월 마지막 주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관력 조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여당 지지 쪽을 다 합해도 예. 뭐 이재명 대표한테 안 돼요. 네. 안 돼요. 많이 모자랍니다. 10% 넘게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요. 결과가 나오던데요. 김문수 씨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실망이에요. 9%로 떨어지다니. 제가 한 자릿수. 지난번에 김건희 정광훈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게 좀 효과를 본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저는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김건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되면 뭐 누가 나오든 안 저 된다 수준으로 그러면 봐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아니 딱 윤석열이 딱 생각해봤을 때 나를 지지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내가 제일 잘하는 건데 내가 나갈 수는 없고 예. 통일 대통령 김건희를 이번에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또 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건희가 그거 사양할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점 보면은 또 김건희 점괘 맞춰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거고. 예. 그래서 그 성원합니다. 나는 김건희 출마 선언만 하면 바로 내가 갈아탑니다. 김문수 버리고 갈아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래요. 저희가 뭐 이 예상이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보수 진영에서 보면은 완전히 지금 국민들한테 특히 중도층한테는 버림받은 상황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엔. 그러니까요. 아예. 예. 그래야 정상이죠. 아예. 그래도 나라 꼴이 유지가 되려면 예. 그래야 정상이고 저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는 그냥 영남 자민련으로 가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TK 뭐 PK 네. 일부 추경호가 가져갑니다. 처음에 내란 사태 직후에 네. 완전히 숨어 다녔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나와서 어쨌거나 두 번째 줄에도 항상 서 있어요. 추경호가 어디서든. 그리고 어저께 백혜련 의원 계란 맞을 때 거기는 진짜 몇 명만 있더만 나경원, 김민전, 네. 추경호 뭐 음. 서천호 이런 하여튼 정말 극단적인 사람들만 서 있는 것 같던데 몇 명 안 되게. 네. 거기에도 추경호가 있던데. 그러니까 추경호는 뭐 때문에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서 극우에다가 예. 붙어야지 자기
그 목숨이 부지되고 추경호가 지금 내란 때문에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전에 추경호 20억여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지금 사람들이 좀 까먹고 있어. 추경호 20억. 진짜 까맣게 그거 멀쩡하게 지금 줬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나왔었고 얘기가 다 있는데. 이슈가 이슈로 덮인다고 이걸 다 이제 덮고 어쨌든 우리가 이 TK 이 열성 지지층만 가지고 하면 내 정치 인생은 괜찮아. 나는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조기 대선 국면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권성동하고 권영세 두 사람은 우리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승복은 해야 대선을 치르니까 그렇게 좀 포석을 깐 건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도부니까 자기들 맨날 그러잖아요. 뭐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진해 국회의원들의 90% 이상이 다 어디 몰려가서 이렇게 있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두고 있는 개인적인 입장이다, 그렇죠? 어쨌거나 당은 여기에서 최대한 좀 둘 수 있는 한 거리를 두는 게 다음 대선을 위해서 내지는 그 후에 그 지방선거나 총선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태세 전환 어떻게 하긴 하겠지만 국민들이 극우에 완전히 가버린 그 국민의힘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이번에 그 계엄 과정에서의 그 유리창을 깨는 그 특수부대원들의 모습에서 주는 그 비주얼 쇼크도 컸지만 윤석열이가 그 퍼레이드하는 모습, 손을 들고 웃고 나오는 모습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이라서